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3월 11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0일 도쿄에서 340명, 카나가와 124명, 사이타마 135명, 치바 106명, 오사카 84명, 홋카이도 6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3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44만 301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4만 373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18명, 카나가와에서 11명, 치바에서 6명, 아이치현에서 3명 등 총 5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8419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8432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9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51,176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4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34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66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7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26명으로 전체의 약 37%, 60대 이상은 총 82명으로 약 24%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61명, 직장 내 감염이 14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9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60대부터 100세 이상의 남녀 18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9명, 입원 환자는 28명 감소한 133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4201명, 누적 사망자 수는 1518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 수는 340명으로 5일 만에 300명을 넘었습니다. 今日も感染者数が300人を超えております。なんとか皆様方とのこのご協力もいただきつつ、医療提供体制のさらに強化をしていく、この両方で進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인 확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도 확인되었습니다. 30대에서 60대까지의 남녀 4명입니다. 都内で変異株による感染急速に広がるという可能性も踏まえてですね、国と連携しながら状況の把握に努めていきたいとこのように思います。 이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확인은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すべての事例が変異株の患者として確定されたこと、集団感染事例の患者であることが判明いたしましたのでご報告をいたします。 홋카이도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삿포로와 오타루에서 클러스터로 13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이 13명은 지난달 식품 관련 회사가 주최하는 집회에서 감염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집회에 참가한 다른 13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변이 바이러스의 여부를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후에서도 2명, 그리고 교토에서도 6명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의 후생 노동성은 이날부터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를 매주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9일까지 감염된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는 345명으로 21개의 지자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오사카에서는 최근 4일간 50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코로나 대책 분과회 오미 회장은 ついてはこれは間違いなく既存株にとって変わるプロセスが始まっていて、これは早晩この変異株が主流になると考えておい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変異株のモニタリングというものを今まで以上に強化することが重要です。 정부는 각 지자체의 양성자 5에서 10%를 변이 바이러스인지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5% から 10% という目標は、これはある意味最低ラインの目標であって、やっぱりそれを上回る検査というのは、していった方がいいと思うんですね。早く変異ウイルスが広がっているのを探知するといいますか、発見して、そして、それをクラスター対策で叩く。これが今非常に求められているわけですから。 조기 검사로 막지 못한다면 제4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イギリス型、これは感染力が強いんですね。イギリス型の変異株というものが拡大していた場合、感染者がどんどん増えていくわけです。すなわち、医療機関の逼迫がまた再び高まってですね、また助かる命も助からなくなる。拡大すると、これは非常によろしくない。第4波みたいな形が変異ウイルス、変異株の流行で起こることが予想されるわけなんです。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일본 공수는 해외에서 일본에 도착하는 국제선 전편의 신규 예약을 21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 항공도 변이종이 유행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로부터의 도착편에 대해 31일까지 신규 예약을 중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변이는 발생하였습니다. 국립감염증연구소의 데이터를 케이오 대학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8월부터 12월 바이러스의 일부가 남아공역 및 브라질령과 같은 2484K로 변이했다고 합니다. 이는 감염력이 강하며 백신이 잘 듣지 않는 바이러스가 일본에서도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분석한 케이오대 오자키 켄지로 교수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8월과 12월 두 건뿐으로 국내에서의 유행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백신 접종 후의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14만여 명이 첫 번째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중 부작용으로 보이는 아나필락시는 이날 새로 8명이 늘어나며 총 25명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アメリカ、イギリスでアナフィラキシーが起こったそういう確率からするとですね、少し高めに出ている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気はいたしますが、ちょっとこれは評価をいただかないとですね、なかなか確定的に私、ものは言える状況ではないと思います。 해외 사례와 비교해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 아나필락시에 대해 일본 의사회의 나카가와 회장은 日本はその副反応の報告の精度が非常に高いと思いますので、早急な結論を出さないで数をデータを集めるべきだと。欧米の方の報告っていうのは漏れがある。いや、そんなことないそういうことは言いません。日本は精度が高いというそういうお答えにとどめ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의 해외 관중 수용에 대해 정부와 조직위원회, 도쿄는 단념할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海外からの観客を断念というふうに報道が出てるんですが、知事の方に今どういった情報が。いろんな報道があるのは承知いたしておりますが、この海外からの観客をどうするのか、これについては先日の5者会議で3月中にまとめるということで、今、事務方も組織委員会をはじめとする関係の事務方でまとめているというふうに聞いております。現時点でこの夏の入国の可否を満たすことは困難である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そうした観点から慎重な判断がなされる必要がある。海外客受け入れ断念へという報道は確かでしょうか。お答えください。現時点で何も決定しておりません。 정식으로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하였지만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관중의 단념은 기정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정부 고위 관료는 해외에서 관중을 통상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조직위의 간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국민의 안심감이 가장 크다라며 해외 관중 수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다음 주 일본 측과 올림픽, 패럴림픽위원회 오자회담이 열려 정식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올림픽 개최에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한편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손실이 2천억 엔에 이른다는 시산도 있습니다. 해외 관중 수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며 도내의 한 호텔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영업을 시작한 이 호텔은 대회 기간 중에 예약이 꽉 차 있지만 그중 80% 이상이 해외로부터의 예약이라고 합니다. 아직 취소는 되지 않았지만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非常に厳しい局面を迎えるなというふうに感じたのが最初の正直な印象ですね。もし最悪のケースに至った場合は、では新たにどういうお客様を取っていけばいいのかなというのを率直に考えましたね。一般の観客の方以外にもメディアのお客様でしたり大会運営関係者様など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そういう方たちがどこまで入国できるのかというのも一つのキーポイントになるのかなとは考えています。 한편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바흐 회장은 도쿄올림픽에 대해 현 시점에서 개회식이 7월 23일에 열리는 것은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개최 여부가 아닌 어떻게 개최할지가 문제라며 재차 개최를 향해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TT에 따른 총무성 간부의 접대 문제로 국회에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総務大臣は NTT から接待を受けたことはありますか。特定の企業というわけではなく、国民に疑念を抱かれるような会食会合、そしてもう一個では大臣規範に抵触するような会食会合に応じたことはありません。 타케다 총무상은 나도 정치가이며 누구와 만났는지 전부 말하는 것은 어렵다. 이해를 부탁한다라고 말하였으나 야당 측은 납득하지 않고 심의는 중단되었으며 그 뒤 산회하였습니다. 한편 접대 문제 등으로 사임한 야마다 전 내각 홍보관이 총무성 재직 중에 한 인허가 결제 등에 대해 총무성은 향후 조사 대상으로 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일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공급에 대해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하일 갈루진 주일 러시아 대사는 10일 언론사 대상의 온라인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회견에서 러시아산 백신 스푸트니크 V의 일본 수출 및 그에 따른 기술 이전, 일본 국내 생산의 실시에 대해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스푸트니크 V는 당초 효과 등이 의문시되었으나 갈루진 대사는 영국의 의학 잡지 랜싯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유효성과 안전성 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백신 공급은 일본에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나타내며 양국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희망을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이 북한 방문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날 3년 만에 열린 초당파로 구성된 북일 국교 정상화 추진의원 연맹 회의에서 니카이 간사장은 납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경과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やっぱりここらでやっぱり行動を起こ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例えば各党のご協力をいただいて訪朝を考えてみると。 니카이 씨는 해결을 위해 초당파 국회의원이 방북하는 것도 검토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대학은 10일 2021년 입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반 입시 외에도 학교 추천형 입시와 외국 학교를 졸업한 학생 특별전형을 포함한 전체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2020년도보다 1.5%포인트 많은 21.1%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도쿄대학은 학부생 중 여성의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대학 전체에서는 여성이 학부생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 도쿄대학은 남성 편향이 크다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여학생 합격자가 예년보다 많은 학교 추천형 입시에서 한 곳당 추천 가능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원이 많은 일반 입시 지원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4%로 2020년도와 비교하여 0.1%포인트 낮아졌으며 일반 입시 합격한 여성 비율은 20%로 1.5%포인트 늘어났지만 여성 응시자가 적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